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 네. 그 3년이란 그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 네, 예. 맞아요. 그 왜 3년일까요, 그게? 왜 3년일까요? 3년밖에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에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할 때 결국 3년밖에 이제 못 사는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된 샘 로겔이 이제 더 살 수 있는 클론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 본 지 좀 오래됐는데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약간 휴머니즘 쪽을 좀 건드린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클론들이 그 3년밖에 못 산다. 요거는 이제 영화적인 재미를 위해서 약간 요런 진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요거를 뭐 굳이 과학적으로 또 설명을 한다면은 네. 이 복제한 인간들이 다 같은 나이잖아요. 네. 같은 나이라는 거는 원래는 나를 복제를 하면은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좀 다르잖아요. 복제를 했지만 나는 뭐 45살 그다음에 갓난 아기는 1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나이를 또 말씀해버렸는데 그 삐 처리.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나이대로 네. 복제를 하려면은 빨리 성장을 촉진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원래 있던 샘 누구죠? Where did he come from? Why does he look like me? Yes, funny.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가장 최적화된 나이로 똑같이 이제 복제를 하고 싶은데 빨리 성장을 촉진을 했겠죠. 그랬구나. 네, 그 고은 씨도 맞고 싶어하는 그 성장 촉진 재료가 있잖아요. 그걸 저 맞고 싶어요. 그걸 맞춰가지고 네. 키우게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생물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생물 다 똑같은 게 빨리 크면 빨리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유효기간이 3년이 아닌가. 네. 저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내내 계속 든 생각이 왜 거티같이 그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있는데 왜 로봇이 아닌 복제 인간을 사용을 했을까요? 예, 그거 되게 또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다보다는 네. 그 공학적으로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그 그 모든 그 산업적인 어떤 인프라들이 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뭐 자동차 운전을 한다거나 네. 뭐 아니면은 무슨 뭐 복합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 네. 근데 이제 현재 기술로서 어떤 로봇을 따로 만들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계단 자체에 올라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계단이라는 거는 인간을 위해서 또 만들어진 거니까. 네. 뭐 그러한 어떤 공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이용해야 되는 게 좋은 것도 있고. 그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후쿠시마 원전 뭐 이런 것도 네. 그 되게 좀 위험한 그 인간한테 맞춰져 있는 모든 설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의 뭐 자살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막 그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뭔가를 뭐 네. 꺼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뭐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정확한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에 맞춰진 어떤 인프라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복제 사실 인간을 확인된 사용하는 거. 것만. Yes, funny. 그 로봇이 아니라 또 인간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 기억이라는 거를 주입을 시키거나 네. 감정이라는 걸 주입을 시키면은 그 실제로 피지컬한 능력은 로봇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 네. 그 인간은 어떤 그 무형의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 네. 예를 들어 동기부여.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네. 샘 로겔이 2주인가 3주인가 몇 주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하고 그것도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렇죠.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그래서 명품백도 사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명품백이요? 네, 그러한 그 동기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일이 이게 좀 더 일의 능률이 올라가겠군요. 이 회사는 그 회사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 이윤 추구. 아니 근데 근데 가장 그 효율이 높은 사람을 근데 DNA를 복제를 해서 달 표면 자원 채굴 일인데 네. 달 표면이면은 로봇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 아까 얘기한 건 똑같은 거죠. 동기부여. 명품백도 사주고. 동기부여요. 네. 이거 과학적 지식 지금 전문가를 모셨는데 이거 약간 명품백 철학적인 것 얘기가 같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게 죄송해요. 아니라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Yes, funny. 그래가지고 네. 그 컴퓨터는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냥 있는 대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잖아요. 뭔가 감정적으로 나는 이 사람한테 한 번 졌으니까 난 무조건 이기겠다. 약간 이런 뭐 그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를 가지게 만들어서 인간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능력은 떨어지지만 기계보다도 근데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가족이 가장 큰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또 이렇게 진한 휴머니즘 뭐 이런 거를 또 표현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네. 마무리를 네. 좀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부분이 혹시 그 아까 질문 드렸었던 기억 주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복제 인간에게 기억 주입이 가능한가를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뭐 과학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아 불가능하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뭐 유전자를 뭐 자르고 붙이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네네. 인간 복제는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제 기억 주입은 현재 기술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가능하지 않냐면은 네. 그 예를 들어 뭐 DNA를 자르고 붙이고 하는 거는 그 DNA 뭐 예를 들어 인간 같은 경우는 뭐 3억 쌍의 네. 그 삼억쌍? DNA의 염기 쌍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다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원하는 부분은 또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르고 붙이고 막 이런 것도 뭐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근데 이제 기억은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기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DNA는 계속 그 태어날 때부터 유지가 되는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되고 네. 물려받은 것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은 태어난 다음에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 기억이 처음 딱 들어오는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기억이 나는 시기가 그 어렸을 제일 처음 기억이 뭐예요? 제일 처음 태어나서 제일 처음 기억이요? 유치원 때인 것 같아요. 유치원 때. 네, 유치원 때. 네. 네. 그게 되게 웃긴 거죠. 어느 순간 전에는 기억이 안 내가 나요. 나라는 것도 인지를 못하고 기억이 맞아요. 하나도 안 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딱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게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는 건 추상적인데 생물학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게. 근데 과연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네. 그게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거를 그대로 떼다가 주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정확히 뭔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아직 밝혀지. 근데 이제 그 미루어 짐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이제 과학자들이 사실 인간을 가지고 연구하기는 되게 힘들고 네. 주로 뭐 초파리라든지 원숭이라든지 네. 쥐라든지 쥐. 이런 거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봤을 때 이 뭔가 기억이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그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뉴런. 들어본 아세요? 것 같아요. 네, 뉴런이 들어봤습니다. 세포 중에서도 네. 각자 자기 할 일들이 있는데 뉴런은 이제 신경 세포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네. 뇌에 있는 세포들은 대부분 이제 뉴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뇌에서 뭐 다리까지 연결돼 있는 뭐 운동신경에 관한 뉴런들. 뭐 긴 거는 뭐 한 뭐 1m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포가. 네. 뉴런의 법칙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뉴런의 법칙? 그 뉴턴의 법칙 아닌가요? 이거 혹시? 뉴턴인가요? 공부해. 기억이 늘어나면 늘수록 그 뉴런끼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뉴런끼리가 연결되는 거를 이제 그 뉴런의 시냅스라고 그럽니다. 시냅스. 시냅스. 예, 그 뉴런도 보면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핵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무슨 돌기 같은 게 세포니까. 있구나.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한쪽은 뭐 쌀볼이 아시잖아요. 쌀볼이. 네, 쌀보리. 그래서 뉴런이 한쪽은 뭔가를 받는 거고 한쪽은 네.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요게 연결이 되죠. 네. 기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연결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데 그게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고등 동물일수록 이게 이제 복잡하고 연결돼 있는 것들이. 왜냐하면 고등 동물일수록 기억도 더 많이 있고 그 기억을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그 다음에 뭔가 또 행동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신경 세포들이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기억은 또 대충 알죠. 이제 뇌에서 뭐 어떤 부분은 어디가 담당하고 네. 뭐 기억의 어떤 근데 기억도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은 장기 기억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독을 한다면은 네. 어떻게 되고 네. 어디에 그게 숨어져 있고 그런 것들 해독이 된다면은 그러한 뉴런 세포들을 떼다가 배양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딱 이식을 하면은 기억까지도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화 좀 봐요. 첫 시간으로 영화 더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복제인간이라던가 이렇게 몰랐던 뉴런 의 얘기까지 알아볼 수 있었던 얘기였고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좋은 과학적 지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좀 좀 빠이. 빠이. 제발.